네, 오늘과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그에 앞서서 잠시 코너의 취지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잠사는 단순히 시황을 전달하거나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목적이 아닌 앵커 리포트의 성격이 강합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시장과 투자 전략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요소들, 또한 그 경로에 대한 논리적 고민을 녹여내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는 코너입니다. 당잠사는 경제방송 분당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기에 시청자들의 수요가 여전히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시각을 유지할 텐데요. 다만 다수의 수요가 바뀐다면 그에 맞춰서 브리핑 형식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개선을 위한 조언 지속적으로 들려주십시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데이터부터 오늘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1930년 이후부터 S&P 500 지수가 상반기에 15% 이상 하락한 경우의 자료인데요.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하반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10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100%는 없기에 이걸 믿어보자는 취지는 아닙니다만 역사는 이 침체 이후에 꼭 회복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장의 회복이 언제 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미세한 변화에 더욱 주목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간밤 마감한 미증시 보시죠. 장 초반에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일제히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기 전에 수치 열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다행히 전약 후 강의 패턴을 그리면서 종가를 썼습니다. 기술주가 특히 힘을 내주면서 나스닥 지수는 전약 후 강인데 후 강이 초강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종가는 전거래보다 1.75%의 급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런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가 크게 밀리며 다우지수는 여전히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역전하고 있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재 가격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로 보면 1분기에는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분기 GDP도 지금 마이너스가 된다면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기술적 경기 침체가 되는데요. 2분기면 사실 6월까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집계 기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집계 이후에 그에 대한 발표만 남기고 있는데 이미 시장은 기술적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보여드리는 수치인데요. 애틀란타 연준에서 이 GDP 나오라고 해서 분기 GDP 성장률을 자체 모델로 추정해서 실시간으로 게시하고 있는데 이게 2.1%까지 2분기 추정치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을 국채금리와 원자재 시장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자재 가격 급락은 지금 두 가지의 상반된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해석되거나 물가 부담 완화의 재료로 해석되는 이 재료의 순환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이날은 시장이 우호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려는 의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성장주 상승, 이 공식이 적용된 하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정말 홍해가 갈라지듯이 상승과 하락의 종목, 그 섹터의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기술주의 상승이 도드라졌습니다. 아마존 3.6% 올랐고 구글도 4.4%의 급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도 모처럼 만에 2%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반면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 정유 섹터 일제히 급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경기 민감주, 비철금속 섹터 하락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방산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방산주의 낙폭도 꽤 깊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차트는 엑슨모빌과 로블록스 1년 차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상반기를 이끌었던 에너지, 소재 등의 원자재 관련 업종이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슨모빌의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바닥이 뚫린 것처럼 이 하락세를 이어갔었던 중소형 성장주들은 최근 꽤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저점이 20달러, 한 22달러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4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닥 대비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고요. 이건 쿠팡 등 다른 중소형 성장주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에너지도 성장주도 추세가 아주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도주가 교차될 거라는 것도 지금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 좀 말씀을 드린 자료죠. 에너지 하락 베팅이 역대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풋베팅인데 이렇게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포함해서 원자재에서 빠져나온 일종의 투기적 자금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까에 대한 고민과 추적 관찰은 당분간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미증시 2가지 호재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그중에 하나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대중관세 정책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캡처해왔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업종별 영향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KB증권의 보고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KB증권에서도 외신 보도를 인용하면서 대중관세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미국은 2개 분기 연속 역성장, 이 경기 침체를 눈앞에 두고 11월에 중간선거를 맞이해야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결국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고 KB증권은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시진핑 주석 역시 지금 연임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률 둔화를 방어할 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카드가 꺼내들에 따라서 우호적으로 시장은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치 이벤트 종료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정치적 이벤트를 무사히 지나길 바라는 정치인들의 셈법이 일치한다는 데 주목을 했고요. 그림은 한국의 대미국, 대중국 수출입 품목별로 비교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초록색 음영이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쪽입니다. 단연 이제 자동차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란색 음영이 중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입니다. 단연 돋보이는 쪽은 전기 기계 장치, IT 전반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밖에 철강도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IT 장인으로 알려진 대신증권 박강호 팀장을 또 어렵게 모셨는데요. 마지막 대담 코너에서 이 IT 투자 섹터에 대해서 매력도 측면에서 어떤 의견을 줄 수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환율입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이 1,300원에 진입을 하고 있죠. 간밤 또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고요. 경기 침체 우려로 유로화가 급락하면서 유로화 가치는 2002년 이후 최저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아시아 중앙은행도 지금 비상이 걸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는 6월 중순까지의 데이터인데 아마 지금은 이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강달러로 인해서 자국의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수년간 쌓아온 외환 보유고를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색 라인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인디아 쪽, 이쪽이 좀 가파르게 하락 추세를 그려가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환율이 급등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를 방어하려고 한 10조 원 정도 국가에서 썼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이것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보시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6월 말에 보유액이 전월보다 94억 3천만 달러가 감소해서 4,380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감소폭이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외화 보유액은 외화 비상금 격인데요. 대외 지급 결제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제 경제,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줄어든다면 환율이 급등락할 때 아무래도 변동성을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 환율 때문인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도 그리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되는데요. MSCI 국가 추종지수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 나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시현했지만 주요국 ETF 대부분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신흥지수가 0.78% 밀렸고 한국지수도 0.7%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선물지수 마찬가지의 낙폭이었고요. 달러 인덱스에 부담된 수치로 NDF 역외 환율도 계속 부담된 수치를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마이크론을 필두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반도체주가 반격에 나서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이 상승에 동조할지 여부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 의견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